자, 생물학적 촉매. 그래서 다르게 표현하면은 생체 촉매. 자, 생체 촉매라고 그래. 생체 촉매. 자, 다음. 자, 얘는 주성분이 단백질이야.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주성분이. 그래서 단백질이라는 유기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기촉매라고도 얘기한다. 유기촉매. 자, 생명체 내에서의 반응은 37도씨라는 체온에서의 좋은 반응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반응을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주로 정촉매의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따로 언급이 없으면은 효소는 뭐다? 정촉매다. 즉,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서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것이 바로 효소예요. 그치? 이게 바로 효소.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우리는 효소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이제 들어갈 겁니다. 자, 일단 효소의 가장 큰 특징. 기질 특이성이라고 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질이라고 하는 거는 그 생물에서 반응하는 물질을 기질이라고 해요. 기질. 알지? 기질. 반응하는 물질.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substrate라고 하는데, 자, 기호로 S라고 표현해. S. 자, 효소는 엔자임이니까 뭘로 표현한다? 자, E라고 표현할 거야. E. 알지? 그래서 기질은 반응하는 물질을 우리가 기질이라고 그래. 그래서 substrate S라고 하는데, 기질 특이성이 뭐냐면,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한 개의 효소는 한 개의 기질하고 기질만 결합을 해서 반응을 해요. 한 개의 효소는 한 개의 기질하고만 결합을 한다. 그래서 결합을 해서 반응을 일으킨다. 이게 바로 이제 기질 특이성이야. 그래서 얘를 영어로 하게 되면은 key and lock. 자, 열쇠, 자물쇠.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러면 요 키가 바로 효소예요. 자, 락, 자물쇠가 기질이에요. 자, 우리가 자물쇠에다가 열쇠를 넣고 열쇠를 돌리면 자물쇠가 열리겠지. 그치? 그러면 그 자물쇠에 맞는 효소, 자물쇠에 맞는 열쇠는 한 개밖에 없거든. 물론 뭐 맞는 열쇠 이런 것도 있겠지만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한 개의 자물쇠를 열 수 있는 열쇠는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한 개의 기질과 결합할 수 있는 효소는 한 개밖에 없다는 거야. 그럼 그 이유는 뭐냐면, 그 이유는 효소마다 기질과 결합하는 부위를 뭐라고 그래? 결합 부위라고 그랬지. 효소마다 결합 부위가 고유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효소의 결합 부위는, 자, 이 결합 부위는 결국 뭐냐? 단백질이잖아, 주성분 물질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고, 그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종류마다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달라. 그래서 아미노산의 배열 순서가 다르니까 그 단백질마다 입체 구조가 다르겠지. 그러면 촉매 역할하는 효소라는 단백질이 있어. 그럼 그 효소마다 입체 구조가 다르니까 그 입체 구조와 딱 들이맞는 기질은 한 개밖에 없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요 단백질 입체 구조하고 딱 맞는, 또는 이렇게 맞게 결합할 수 있는 기질은 한 개이다. 그리고
이 기질의 대부분은 얘도 바로 유기물이에요, 유기물. 얘도 유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효소의 가장 큰 특징할 때 첫 번째는 기질 특이성. 그럼 기질 특이성이 왜 나타나냐? 효소마다 그 기질과 결합하는, 반응물질과 결합하는 결합 부위가 고유하다. 단백질의 입체 구조야, 단백질 입체 구조. 기질이에요. S1이라는 기질이 있고요. S2라는 기질이 있어요. 자, 효소가 있네. 그럼 여기가 결합 부위야. 여기가 결합 부위. 그럼 이 결합 부위와 맞는 기질은 얘가 돼야 될까요? 얘가 돼야 될까요? S1. 그러니까 요렇게 결합하지 얘는 결합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게 바로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야. 그래서 이렇게 결합 부위가 딱 맞는 S1하고 결합하지. 그래서 이제 요렇게 될 거야. 그럼 이 S1. 자, 이게 뭐야?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진다. 자, 이것이 뭐지? 흡착.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효소 기질 복합체가 딱 만들어지고, 여기가 결합 부위잖아. 자, 이 결합 부위가 되면 여기 이제 반응 자리가 있단 말이지. 그래서 여기가 이제 반응 자리라고 하면, 자, 여기에서 이제 뭐야? 활성화 에너지가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활성화 에너지가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프로덕트, 생성물 또는 산물이라고 해요. 산물. 그래서 자, 어떻게 돼요? 효소, 산물, 복합체가 만들어지면서 뭐가 일어난다? 반응이 일어난다. 그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그 촉매의 반응, 흡착, 반응, 탈착 했잖아. 그 촉매 자리에 효소 넣어주면 돼. 그래서 효소의 결합 부위의 기질, 반응물과 흡착했어. 흡착되면 그 반응 자리, 결합 부위에서는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고 반응 속도가 빨라지면서 어떻게 돼요? 반응이 일어나겠죠. 그래서 반응이라면은 효소, 프로덕트, 요거를 이제 우리가 생성물 또는 산물이라고 그래. 그래서 효소, 산물, 복합체, 효소, 생성물, 복합체가 만들어져. 자, 그럼 이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자, 효소에서 산물이 떨어져 나가겠지. 그래서 탈착이 일어납니다. 흡착 반응 탈착이야. 흡착 반응 탈착. 그래서 이거를 다시 쓰면 효소하고 S가 결합해서 자, ES 복합체가 만들어져. 그러면은 ES 복합체가 자, 이 만들어진 ES 복합체에서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지면서 반응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에 자, EP 복합체로 바뀌어 버린단 말이야. 그렇다면 자, 요 EP 복합체는 다시 어떻게 돼요? E하고 P로 탈착이 돼야겠지. 자, 바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이것이 효소의 기질 특이성이다. 그래서 결국 이 기질 특이성은 뭐냐? 결합 부위. 결합 부위가 맞는 기질하고만 결합한다. 그 어떤 기질에 한계가 있으면 이 기질과 딱 맞을 수 있는 효소는 한 개밖에 없는 거야. 자, 그래서 기질이 10개 있으면 몇 개의 효소가 필요해? 10개의 효소가 필요한 거야. 즉, 어떤 반응이 1000개의 반응이 일어나야 돼? 그럼 1000개의 효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물질 대사는 효소라는 것이 있어야 그 물질 대사가 일어난다. 자, 활성화 에너지는 언제 낮아져?
효소 기질 복합체가 만들어지면 이때 활성화 에너지가 낮아져요. 자, 그럼 이 반응은요. 자, 이렇게 해서 쭉 이렇게 가죠. 발열 반응일까, 흡열 반응일까요? 자, 발열 반응일까, 흡열 반응일까? 자, 이렇게 가면 발열 반응일까, 흡열 반응일까? 자, 발열 반응이다. 왜? 이 반응은 이환이 동환이? 이환이 동환이. 이 반응은. 지금 기질이 한 개 기질이, 자, 생성물, 산물이 몇 개 됐어? 2개 됐잖아. 쪼개졌잖아. 2개 많아졌잖아. 이화거든. 그림 보고 판단하라고 했지, 이거. 그림 보고 판단하라고. 자, 이해됐니? 그러니까 이런 과정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왜 괜히 앞에 설명을 그렇게 막 했는지 이해됐지? 이런 거 이렇게 나오니까. 자. X축이 시간이고요. Y축이 농도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자, 요렇게 되겠죠. 뭐가요? P, S. 맞니? 그쵸? 자,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요렇게 해서 우리가 PS가 만들어져. PS가 만들어져. 그런데,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얘기하잖아? 자, 지금부터 잘 봐라. 자, 이번 X축을 기질의 농도라고 할 거야. 자, Y축을 반응 속도 또는 자, P의 양이라고 할게요. 생성물의 양. 이렇게 해도 상관없어요. 자, 일정 양의 효소를 넣었을 때요. 이렇게 됩니다. 자, 이거 특히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야. 왜 이러지? 아니, 기질 반응물이 많으면 반응 속도 빨라져야 되고 생성물도 계속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일정 농도까지는 증가하지만 일정 농도 이후에는 더 이상의 생성물이 만들어지지 않아. 자,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뭐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 이거 내신 문제 진짜 많이 나온다, 이거 진짜로 많이 나오는 문제야. 굉장히 이거 헷갈릴 거야, 처음에.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 자, 키포인트는요. 효소가 일정 양이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효소가 10개가 있다고 해보잔 말이야. 10개가 있어. 자, 기질을 1개를 넣어줘요. 그러면 효소의 개수가 총 효소의 개수가 10개거든. 그러면은 자, 효소 기질 복합체가 몇 개가 만들어져? 1개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은 결합하지 않는 남은 효소는 몇 개야? 9개가 남아있어. 자, 생성물은 몇 개가 만들어져? 1개가 만들어집니다. 그치? 자, 이번에는 기질을 2개를 넣어줘. 그러면 효소 기질 복합체 2개가 생기고요. 남은 효소가 8개고요. 생성물이 2개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기질을 9개를 넣어줄 거야. 그럼 효소 기질 복합체 9개 생기고, 자, 남은 효소가 1개야. 생성물 몇 개 생겨? 9개 생길 거야. 자, 10개 넣어주면 10개 복합체, 남은 효소 0개, 생성물 10개.
자, 이번에는 12개를 넣었어. 복합체 몇 개? 10개지. 12개가 아니지. 남은 요소 없잖아. 생성물 10개잖아. 그럼 어떻게 돼? 2개 기질이 어떻게 돼요? 남는다는 얘기예요. 자, 20개의 기질을 넣었어요. 효소 기질 복합체 10개, 남은 요소 0개, 생성물 10개. 자, 어떻게 돼요? 10개 기질이 남아요. 그러면 여기가 되죠. 맞니? 그래서 여기를 뭐 A라고 하고 여기를 B라고 했을 때, 자, 보기에 이렇게 나올 거야. B에 효소를 첨가하면 생성물의 양 어떻게 돼? 효소를 더 집어넣어주면 남은 기질하고 반응할 거 아니야. 생성물의 양 어떻게 돼? 그래, 늘어나는 거야. 조금 왜 늘어나지 않아? 여기 왜 일정해? 효소가 모두 기질과 결합해 있거든. 그치? 효소가 모두 기질과 결합돼 있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 거야. 잘 봐야 된다, 이거. 잘 나온다. 알지? 자, 됐죠? 그래서 우리가 효소에 대한 거 얘기할 때, 자, 바로 이제 요런 거가 있다. 이제, 자, 다음. 잘 봐. 자, 효소입니다. A예요. B예요. 그러면 결합 부위가 지금 모두 다 똑같잖아. A나 B나. 그치? 효소랑. 그치?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복합체를 만들 수 있고, 그치?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B하고 복합체를 만들 수가 있어. 자, 얘는 이렇게 되면서, 자, 요렇게 갔어. 근데 얘는 여기에서 끝이야. 그러면 A는 결합해서 반응했지? 기질이에요. 근데 B는 결합은 했지만 반응은 일어나지 않지? 기질이 아닙니다. 근데 A나 B나 결합 부위는 똑같아요. 모양이. 그래서 효소를 놓고 기질 A와 B는 얘는 요 효소를 놓고 효소를 두고 서로 경쟁을 한다. 그치? 자, 효소가 4개가 있는데, 자, 얘가 6개가 있고요. 얘가 6개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4개, 4개 하죠. 자, 얘가 없으면 4개가 모두 다 결합할 거예요. 근데 얘가 있다 보니까 얘가 2개 생기고요. 얘가 2개 생깁니다. 그럼 결국은 생성물이 4개가 결합한 게 아니라 4개 중에 몇 개가 결합한다? 4개 중에 2개가 결합한 거야. 자, 없으면 4개가 모두 다 결합하겠지? 그럼 얘는 요 기질과 효소의 결합을 방해하는 물질이네? 그치? 자, 이걸 뭐라고 하냐면 저해제라고 합니다. 알지? 그래서 저해제는 효소하고 결합 부위가 같아. 알지? 그래서 효소하고 결합 부위가 같지만 결합을 하더라도 반응은 안 한다. 반응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효소의 이 반응을 방해하는 물질이야. 방해하는 물질을 우리가 저해제라고 그래. 자,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저해제는 또 이런 저해제도 있어. 자, 우리가 어떤 기질 특이성이 있는 게 뭐냐면은 호르몬도 기질 특이성을 가져. 호르몬도. 그래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면은 얘가 이제 우리 특정 표적 기관에 작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외부에서 만들어져서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호르몬이 있다. 그러니까 호르몬하고 요 결합 부위가 비슷한 게 있어.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 환경 호르몬. 그래서 표적 기관을 두고 환경 호르몬이 결합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일반 정상적인 호르몬이 적게 결합하니까 어떻게 돼? 호르몬의 기능이 떨어지는 거야. 자, 잘 봐요.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효소예요. 여기가 결합 부위예요. 근데 자, 기질이 이렇게 있어. 자, 이렇게 딱 결합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비어버리지. 결합 부위에.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서 ES 복합체 만들 때, 자, 반응이 적게 일어나요. 여기가 비었기 때문에, 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비기 때문에 뭔가 조금 불안정한 상태가 돼버려요. 불안정한 상태가 돼. 그래서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얘를 뭐라 하냐면은 보조인자라고 해. 그래서 보조인자가 있어가지고 요렇게 동시에 이렇게 결합을 해버려.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자, 보조인자가 여기를 채워지지. 비어있는 공간을. 자, 어떻게 돼? 완벽하게 되죠? 자, 그러면은 얘는 반응이 어떻게 돼요? 잘 일어납니다. 알겠니? 자, 내가 지금 보조인자와 저해제를 얘기했습니다. 맞지? 저 기질 외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있어. 자, 그래서 기질과 효소가 들어가 있는 요 용액에다가, 자, 요 혼합 용액이야. 혼합 용액에, 자, A를 첨가하고요. B를 첨가했어요. 그랬더니 생성물의 양이 A를 첨가했더니 증가했네. B를 첨가했더니 오히려 얘는 감소했어. 그러면 첨가한 A는 뭐다? 보조인자라고 그래. 그래서 이 결합 부위를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보조인자. 결합 부위를 완성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암만 해도 단백질로만 이루어져 있으면은 그게 결합 부위가 조금 이제 불완전하게 만들어질 수 있거든. 그 불완전한 결합 부위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을 우리가 보조인자라고 그래. 보조인자, 뭐 코이펙터라고 하는데, 자, 이런 보조인자고, 그럼 B는 뭘까? 오히려 생성물의 양을 줄였어. 반응을 방해했어. 그럼 얘는 저해제라고 합니다. 이것까지 내신 문제 나와. 내신 문제에서 여기까지. 그래서 이거 구분하는 거 잘 봐야 된다. 자, 우리가 효소하고 기질 이 두 개만을 놓고 반응을 하면 제일 좋지. 근데 거기에 첨가하는 물질이 있단 말이야. 근데 첨가하는 물질 중에 어떤 경우는 생성물을 더 늘리는 첨가 물질이 있어. 그걸 우리가 보조인자라고 그래. 근데 이걸 첨가했더니 뭐야? 오히려 생성물의 양이 늘어나. 자, 보통 우리가 이제 왜냐면 효소는 정촉매거든. 근데 우리 몸에서의 반응이 빨리 일어나는 게 원칙인데, 자, 빨리 일어났을 때 오히려 우리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있어. 어떤 생명활동에 불리하는 경우가 있거든. 그럼 그 반응을
늦춰야 돼. 근데 우리 몸에서 무조건 촉매가 일어나거든. 효소가 관여하거든.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돼? 그 반응을 억제하기 위해서 뭘 집어넣어준다? 저해제를 같이 넣어주는 거야. 저해제를. 그러면은 그 안 좋은, 그러니까 그 생명체한테 안 좋은 현상이 나타날 반응을 억제하는 거지. 바로 이제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지. 그래서 바로, 자, 요금. 그래서 효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다? 기질 특이성이다. 결합부위야, 결합부위. 자, 이 모든 것들은 효소가 주성분이 단백질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야. 오, 요거. 자, 이거 이해됐지? 자, 이번엔 자, 효소의 촉매 반응에 자, 영향을 주는 거야. 영향을 주는 요인. 자, 영향을 주는 요인. 첫 번째. 온도입니다. 자, 보통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정확히 말하면 활성 에너지는 변하지 않지만 이 반응물 입자들의 전체 에너지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 활성화 상태에 있는, 즉 반응에 참여하는 분자수가 많아져. 그래서 반응 속도가 빨라진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온도가 보통 10도씩 올라가면 10도씩씩 증가하면 반응 속도는 2배에서 3배 정도 빨라져요. 무기물로 이루어진 무기촉매가 있어요. 뭐 백금이라든가 뭐 MnO2라든가 이런 것들. 자, 얘네들은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 속도도 무조건 빨라집니다. 그런데 효소는 이 얘기지. 효소는 온도, 반응 속도. 자, 이렇게 될 거예요. 무기촉매, 무기물로 이루어진 무기촉매는 자, 요런 식으로 요렇게 되어 있다. 자, 효소는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된다. 37도씨 중심으로. 그러니까 온도가 올라가면 반응 속도 빨라지는데, 자, 무조건 빨라지는 게 아니라 여기 40도씨 이상이 되면 오히려 반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자, 무기촉매는요, 그냥 온도가 올라가는 대로 뭐 1000도, 2000도 그냥 올라가는 대로 계속 반응 속도는 계속 증가해. 계속 증가한단 말이야. 근데 효소는 아니라는 거지.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왜 효소는 하고 이렇게 쳤을까요? 자,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어. 자, 잘 기억해봐. 우리 단백질. 자, 1차 구조. 긴 사슬의 폴리펩타이드. 리보솜에서 펩타이드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단 말이지. 그리고 펩타이드 결합 간의 수소 결합에 의해서 나선 구조나 병풍 구조. 자, 그럼 나선 구조에서 겹사슬끼리 가까이 있게 되면 겹사슬 간에 인력이 생겨버려. 그래서 겹사슬 간에 인력이 생기면서 겹치고 꼬여서 입체적인 입체 구조가 생긴다. 그래서 이 단백질의 입체 구조, 효소의 입체 구조, 결합 부위가 입체 구조잖아? 그럼 그 결합 부위의 입체 구조는 단백질의 입체 구조입니다. 3차, 4차 구조예요. 그래서 단백질의 3차, 4차 구조는 바로 겹사슬 간의 인력에 의해서 3차 구조가 결정이 된단 말이야. 근데 문제는 이 겹사슬 간의 인력은 약하거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온도가 변하면 그 단백질을 구성하고 있는 결합력의 세기가 변하는 거야. 온도가 변하게 되면은 단백질을 구성하는 데 관여하는 여러 가지 결합력, 결합이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수소 결합이든 뭐 자, 겹사슬 간 인력이든 그 결합에 있는데 그 결합력이 변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합력이 변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 구조가 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럼 구조가 변하면은 그 효소, 단백질의 기능이 변합니다. 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용어 기억해라. 변성이야, 변성. 성질이 변하는 거야. 그래서 D, Naturalization. Nature가 본래 가지고 있는 성질, 성품 이런 걸 얘기하는 거잖아. D, 그것이 delete가 되는 거야. 성질이 사라지는 거야. 성질이 변성이야. 그래서 단백질의 변성. 자, 봐봐. 우리 계란, 날계란이 이제 프라이 해봐. 날계란 후라이, 계란 후라이 어떻게 돼? 달걀 후라이. 자, 삶은 달걀. 날계란과 다르지? 왜? 변하거든. 구조가. 그치? 구조가 변하거든. 자, 그래서 왜 온도가 37도씨까지는 그게 우리 체온 범위니까 이건 체온의 범위이기 때문에 이때가 반응 속도가 가장 높을 수밖에 없어. 체온의 범위이기 때문에. 근데 40도씨 이상이 되잖아요? 바로 효소에, 즉 단백질에 뭐가 나타난다? 변성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 변성은 두 가지가 있거든. 두 가지가 있거든. 온도가 변하잖아. 그 온도가 낮아지면 결합력이 세져. 그래서 뒤틀려. 구조가 변해. 그래서 다시 온도 올리면 어떻게 될까요? 결합력이 약해지니까 원래대로 돌아가겠죠. 그래서 온도가 낮아도 온도 낮을 때야. 이걸 이제 우리가 여기를 저온 변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효소를 보관할 때는 냉장 보관하는 거야. 저온에서 보관할 거야. 왜? 그러면 효소의 기능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효소를 그대로 보관하고 다시 이제 상온의 온도로 높여버리면 어떻게 돼? 다시 원래 구조로 돌아간단 말이야. 자, 40도씨 이상이 되면 우린 얘를 뭐라고 그래? 고온 변성이라고 그래. 왜? 온도가 높아지면요, 결합력이 약해져요. 그래서 그 결합이 끊어져요. 끊어져서 구조가 파괴돼요. 그래서 얘는 그 구조가 파괴가 된다. 그러니까 열쇠 아까 얘기했지. 열쇠를 이게 우리가 힘을 줘서 구부렸어. 안 들어갔지. 그럼 피면 다시 들어가서 열릴 거야. 근데 열쇠를 잘라봐. 안 열린다는 거야. 잘린 열쇠는 다시 원래로 회복이 안 돼. 그러니까 구조가 파괴가 된다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온도가 회복이 되더라도 효소의 기능은 회복이 안 돼. 그래서 우리 사람의 체온이 막 40도 넘어가잖아? 위험하다고 하지. 왜? 변성이라는데 그거는 구조가 파괴되는 거야. 그러니까 다시 체온이 낮아지더라도 우리 몸에 있는 여러 가지 단백질, 특히 막 이제 뭐 호르몬이나 효소라든가 이런 것들, 면역 체계, 항체 이런 것들이 파괴되는 거야. 그건 다시 회복이 안 돼. 그럼 회복되면 어떻게 돼? 그거 다시 만들어야 되거든. 그래서 감기 걸리고 나서 그다음에 막 체온 열 내렸다고 막 바짝바짝 이게 않잖아. 며칠 또 앓잖아. 아프잖아. 바로 이제 그런 거지. 바로 이런 거. 그래서 우리가 효소의 촉매 반응에 영향을 주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다? 온도가 된다. 뭐 때문에? 변성이 돼서. 근데 고온 변성이 왜 위험하다? 파괴가 되거든. 자, 저온은 뒤틀리는 거야. 그래서 저온은 기능이 회복이 됩니다. 자, 기능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알지? 기능이 회복이 되기 때문에, 자, 저온 변성은 괜찮아. 저온 변성은 괜찮아. 근데 고온 변성은 그만큼 위험한 거야. 알지? 그러면 이제 무기촉매는 온도를 높여도 얘는 구조가 변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이제 바로 그런 차이가 있다. 자, 다음 두 번째 pH의 영향이야. pH. pH 알지? 7이. 자, 우리가 산성, 중성, 염기성이라고 얘기하잖아. 그치? 그러면 산성은 수소이온이 수산화이온보다 많은 걸 산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수소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성질을 우리가 산성. 자, 중성은 수소이온과 수산화이온이 같으면 중성이라고 그래. 자, 염기성은 수산화이온이 더 많으면 염기성이라고 그래.
그래서 이거를 이제 뒤에 이제 우리 2학기 때 이제 산연기 들어갈 때 pH 설명할 거야. 그러면 요 수소 이온의 양을 표현할 때 로그 함수로 표현할 거야. 로그로 표현해가지고서 그거를 pH라는 걸 할 거야. 그래서 자 7이면은 중성이래요. 7보다 작으면 산성이고요. 7보다 크면 염기성이래. 그러면 이걸 이제 우리가 GC약, BTB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돼? 노, 초, 파가 되는 거고. 페노프탈레인을 사용하게 되면은 무무빨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는 거지. 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산성, 중성, 염기성, 액성인데, 자, 이거를 이제 우리가 pH로 표현한다. 이제? 그래서 우리 사람의 몸은 약간 혈액은 pH가 7.4야. 그러니까 중성에서 약간 염기성 쪽으로. 그래서 우리 몸의 액성이 이제, 근데 우리 입은 중성이야. 근데 위는 산성이에요. 위산 때문에. 위산 때문에 산성이고, 자, 소장은 염기성이야. 알지? 자, 우리 이제 몸에 따라서, 몸의 그 장기에 따라서 그 액성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입에서는 중성이니까, 자, 입에 있는 침에 아밀레이스라는 이런 소화 효소, 이런 것들은 중성에서 어떻게 돼요? 소화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겠죠? 자, 위는 산성이야. 염산이라는 위산 때문에 산성의 환경이거든. 그 위에서 우리가 펩신이라는 이러한 단백질을 분해시키는 소화효소는 산성에서 그 어떻게 돼? 그 반응이 활발하게, 소화 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소장에서는 어떻게 돼? 소화 반응이 염기성에서 활발하게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바로 pH 영향이 바로 그 얘기야. 그래서 X축이 pH고 Y축이 반응 속도라고 한다면, 자, 요렇게 여기가 pH가 자 2, 3, 여기가 7, 여기가 8에서 9. 그럼 여기 뭐니? 산성이거든. 그러니까 산성일 때가 반응 속도가 제일 좋아. 바로 위에 있는 펩신이라는 소화 요소가 요게 해당이 된다. 자, 7은 중성이다. 중성. 아니, 그러면 여기는 뭐야? 중성이니까. 자, 침에 있는 아밀레이스. 그럼 여기는 8에서 9는 염기성입니다. 자, 그 이제 약염기성이죠. 그 여기에는 있잖아요. 소장에 들어있는 여러 소화 효소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여기. 그래서 pH에 따라서, 그러면 여기가 pH가 변하면, 그러면 펩신은 중성이나 염기성에서 어떻게 될까요? 이 펩신의 구조가 변성이 돼요. 알지? 자, 마찬가지로 치민 아밀레스는 위로 들어가면 변성이 돼요. 이런 식이 되는 거지. 그래서 바로 이제 온도와 pH에 영향 받는다. 그 온도와 pH 영향은 결국은 뭐야? 효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변성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효소라는 걸 할 때 일단은 기질 특이성 꼭 기억해 놓고, 그리고 효소에 영향을 주는 것이 온도, pH, 자, 이런 것들 좀 잘 좀 봐둬야 돼. 우리가 그 효소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자, 일단은 실험으로 많이 나온 게 과산화수소의 분해 반응이에요. H2O2를 물하고 산소로 분해시킬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 반응은 굉장히 느린 반응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촉매를 사용해야 됩니다. 무슨 촉매요?
정촉매를 사용할 거예요. 정촉매. 이때 정촉매에서 무기촉매가 백금이나 MnO2가 대표적인 무기촉매. 효소, 유기촉매가, 자, 이거지, 이거. 효소. 카탈레이스라고 그래요. 카탈레이스. 카탈레이스라는, 자, 효소가 있다. 자, 이 카탈레이스는 어디에 있냐? 우리 사람의 혈에, 자, 간, 감자, 자, 이런데 카탈레이스가 들어가 있대요. 카탈레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상처가 났을 때 과산화수소, 집에 있는 상비약통 보면 과산화수소가 있잖아. 그 과산화수소를 그냥 뚜껑을 따면 산소가 막 나오지 않아. 근데 상처에 바르면 혈액에 카탈레이스가 있다는 거야. 카탈레이스가 정촉매 역할을 하니까 산소가 발생이 되면서 이 산소가 살균 소독 효과가 있거든. 그래서 상처 소독할 때 과산화수소 쓰는 게 바로 요거라는 거야. 그래서 자, 바로 이제 요 얘기죠. 요 얘기. 그래서 이제 요런 걸 가지고서 이제 다양하게 이제 실험으로 이제 갈 거라는 거지. 그래서 자 3% 과산화수소입니다. 자, 3% 과산화수소 다 들어가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자, B는, 생간. 자, C도 생간. 자, D도 생간. 익힌간. 알겠지? 자, 그 다음에 B는 그대로 두고, 자, C는 여기에 소량의 NaOH, 자, D는 소량의 염산을 넣어줍니다. 그래서 발생하는 기포수, 자, 기포를 보니까 거의 발생이 이렇게 할게요. 아, 이거 기포.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할게. 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자, 대략 한 요렇게 해볼까? 요렇게. 요런 식으로. 자, 그럼 이 기포는 무슨 기포일까요? 산소야, 산소. 자, A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과산화수소는 분해가 된다. 분해가 되는데 그 분해가 굉장히 느리다는 거 알 수가 있지. 자, A와 B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A와 B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바로 생간에 뭐가 있어? 생간에 들어있는 요 효소가 정촉매라는 거죠. 맞니? 자, 그렇다면 자, B와 C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염기성에서는 효소가 작용 안 한다는 거. 그러니까 염기성 효소의 작용이 떨어진다는 거죠. 자, B와 D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 자, 산성에서 효소의 작용이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는 거. 그러면 B와 E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는 뭘까? 온도죠. 온도에 의해서 자, 익힌 간에는
변성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온도를 회복시켜도 변성됐기 때문에 익혔잖아. 고온 변성이잖아. 그러니까 이 카탈레이스라는 효소의 기능이 어떻게 돼? 회복이 안 된 거야. 회복이 안 된 거야. 바로 이제 요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힘들지? 어? 왜 이렇게 많아서? 좀 힘들 거야, 이게. 자, 요거 의외로 실험 참 많이 나와. 실험 참 많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가 과산화수소수의 분해, 이게 참 많이 나오고, 단순히 이제 뭐 생간 또는 이제 뭐 감자즙, 삶은 감자즙, 알지? 또 익힌 감자즙, 막 이렇게 되면 익혔다는 얘기는 무조건 변성이니까, 알지? 그럼 기포기체가 산소라는 거 뭘로 확인할 수 있다? 아니, 기포가 산소 기체라는 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어? 요 기포 확인. 성냥불, 아니, 꺼져가는 불씨, 타오르잖아. 조연성. 기체 성질을 확인할 때 수소 기체는 가연성, 퍽. 산소 기체는 조연성, 다시 타오른다. 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잘 좀 구분해도. 어째? 자. 그거 나오지 않아? 과산화수소 하는 거?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풍선의 크기 가지고서 산소 기체 양을 측정했지? 어쨌든 다양하게 나올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이제 많이 나오는 것 중 하나가 이거야. 자, 포도당의 연소와 자, 포도당의 세포흡이에요. 자, 얘네들의 반응식은요. 알지? 자, 그러니까 포도당을 태웠을 때와 포도당의 세포흡에서 생성되는 열의 에너지의 크기는 어떻게 될까? 둘 다 같잖아. 왜? 반응물 같고 생성물 같잖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크기는 똑같은 거야. 에너지 크기는. 알지? 자, 근데 이 둘의 차이는 뭐냐? 자, 일단 포도당의 연소 반응은요, 세포 밖에서 일어납니다. 자, 세포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자, 얘는 고온의 반응이야. 자, 400도씨 이상의 고온의 반응이니까 촉매가 필요해? 아니지, 촉매가 필요하지 않아. 한꺼번에 에너지를 방출해요. 뭘로? 빛과 열 에너지로요. 자, 이것이 포도당의 연소 반응이야. 하지만 세포흡은 세포 안에서 일어납니다. 미토콘드리아에서. 자, 저온의 반응이야. 37도씨 체온.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 효소가 필요하다. 알지? 효소가 필요하다. 그리고 단계별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자, 열 에너지와 ATP의 화학 에너지로. 그래서 이 포도당의 연소하고 이 포도당의 세포흡 있지. 이 둘을 비교하는 문제도 내신으로 자주 나오는 유형이야. 자, 요렇게 가요. 자,
이게 뭐니? 그치, 연소 반응이지. 한꺼번에 빠르게 일어나. 자, 그런데 세포호흡은 단계별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왜냐면 이건 이화작용이거든. 이화작용. 그러니까 탄소가 6개짜리거든. 자, 6개짜리를 5개짜리로, 5개를 4개짜리로, 4개를 3개짜리로, 3개를 2개짜리로, 2개를 1개짜리로. 알겠니?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쪼개는 과정에서 탄소의 수가 6개, 5개, 4개, 3개, 2개, 1개. 자, 이렇게 그러니까 요 과정에서 단계별로 뭐야? ATP하고 열이 방출이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세포호흡이야, 세포호흡. 그러니까 각 단계마다 효소들이 다 사용되겠지. 서로 다른 효소들이. 자, 이런 거. 알겠니? 그래서 우리가 효소라는 걸 할 때, 아, 이런 게 있었구나. 이 몇 페이지죠? 169페이지. 자, 아까 여기 잠깐 얘기했지만, 요 그래프. 자, X축이 반응물의 농도고, Y축이 이제 반응 속도야. 자, 요게는 이제 증가합니다. 그래서 S1이라는 기질 농도일 때. 그럼 이때는 뭐냐? 계속 증가한다는 얘기는 기질을 넣을수록 어떻게 돼요? 복합체가 계속 만들어지니까 효소가 남아있는 거야. 남아있으니까 넣으면 또 결합하겠죠? 또 결합하겠죠? 계속 넣어. 근데 여기서 더 이상 이제 S2부터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아. S2에는. 왜? 효소들이 모두 다 어떻게 돼요? 기질과 복합체를 형성하고요. 그리고 나서 이 반응물, 기질들이 결합하지 못한 기질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내가 어떻게 돼? 효소를 첨가하면 어떻게 되니? 얘네들이 또 연결되면서 복합체 만들면서 반응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지. 그치? 바로 이제 그런 거지, 이런 것들. 그래서 바로 결합하는 거, 결합수, 빈도수에 대한 내용이야. 그다음에 뭐 카탈레이스, 이제 이거 우리 나오긴 하겠지만은 저 그냥 간단해. A는 과산화수, B는 생각. 그럼 여기 카탈레이스니까 기포가 더 많이 발생. 그래서 향 갖다 대면 향이 타오른다. 어디에서? B에서. A는 꺼진다. 산소가 안 나오니까. 거의 안 나오니까. 알겠지? 그래서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 거기에 이제 추가로 이제 막 요 생간을 삶은 간 막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성, 중성, 염기성. 그러니까 산성과 염기성에서 조금 조건도 바꿀 수도 있고, 자, 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우리 그 있잖아. 요거. 효소의 활용 보자. 효소의 활용. 자, 효소의 활용.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어. 이건 내신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몇 가지 나오는 것들을 이제 우리가 좀 외워놔야 돼. 자,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발효라는 것이 있어. 발효. 자, 발효는 얘도 일종의 호흡이야. 분해한 이화작용이야. 근데 세포호흡은 산소를 이용하는 거지. 산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분해한다면 얘는
산소 없이 유기물을 분해하는 거예요. 자, 산소가 없이 유기물을 분해하니까 덜 분해가 된다. 그래서 분해가 덜 되니까 어떻게 될까? 중간에 만들어진 물질, 중간 생성물 또는 중간 산물이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중간 산물이 자, 아세트산이면은 식초라든가 김치 이런 것들이 되고요. 자, 이게 에탄올이라면은 알코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되는 것들이 발효라는 거예요. 발효. 알지? 그래서 된장, 김치, 치즈, 술. 자, 그다음에 고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잰다고 하지. 양념에 잰다고 했을 때 그때 단백질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걸 집어넣어 주는 거예요. 배란 거기 막 이제 여기서 막 하면 고기 그 결합, 단백질 결합을 잘라가지고 부드럽게 만들고 그래서 양념이 더 잘 배게끔. 자, 그 다음에 엿기름의 녹말 분해 요소를 이용해서 우리가 식혜 만든다. 자, 이런 것들 있지. 그 다음에 당연히 이제 의약품에는 소화제, 소화 효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포도당을 산화시킬 때 이제 그 산화 효소를 집어넣어주면 이제 포도당이 산화되면서 이제 뭐 어떤 그 색깔의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이제 이 소변 검사할 때 소변에 포도당이 검출되면 뭐야? 거품 생기지.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혈당이 높다고 얘기하고 이것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우리 몸에서 병이 생겨. 그게 바로 당뇨병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 혈당 측정기, 자, 이것도 효소를 이용하는 거고요. 자, 단백질 분해 효소하고 지방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효소 세제입니다. 그래서 얘가 묵은 때라든가 이걸 제거할 거예요. 그럼 묵은 때를 제거하는 이 과정은요, 이화작용이겠다. 그치? 맞니? 아니야. 이거 이화 아니야. 왜 아니야? 왜 이화가 아니야? 이거 세탁기 안에서 일어나는 거잖아. 세탁기가 생명체야? 이화작용은, 동화작용은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반응이야. 그러니까 이화라고 하지 않아. 자, 효소 세제, 효소가 있고 분해한다고 하지만 이거는 생명체에서의 반응이 아니잖아. 세탁기 안에서 반응이잖아.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제 자, 섬유소 분해 효소를 이용해서 청바지 탈색할 수도 있고 탄성 분해 효소가 들어있는 치약 이런 것도 있죠. 자, 이거 전부 다 이화가 아닙니다. 그다음 환경 오염에도 자, 그래서 이제 생활하수나 공장 폐수를 분해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름 분해하는 것도 이것도 전부 다 분해니까 이화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생명공학, 옥수수 등을 이용한 바이오 에너지 우리가 이걸 이제 바이오매스라고 그래. 바이오매스라고 하는데 자, 옥수수라든가 전분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미생물을 집어넣어. 그럼 그 미생물에서 어떻게 발효가 일어날 거 아니야? 그럼 효소가 나오겠지. 그래서 그 효소를 이용해서 자, 우리가 옥수수 가지고서 뭘 만드냐? 옥수수를 만들어가지고 에탄올을 만들어요. 자, 콩 가지고 뭘 만드냐? 바이오 디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거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사용하는 거지. 이걸 이제 우리가 바이오매스라고 그래. 그 다음에 DNA 제조와 유전자 제조학 기술을 이용해서 인슐린을 대량 생산한대. 자, 여기 대장균의 유전자야. 자, 대장균의 DNA야. 자, DNA는 이렇게 고리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플라스마라고 그래요. 그렇죠? 플라스마. 플라스미드. 자, 플라스미드인데 내가 여기를 잘라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절단 효소라고 그래요. 자르는 효소, 절단 효소. 알지? 또는 이거를 우리가 제한 효소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
DNA 있죠? 자, 여기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그러면 집어넣어주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해서 사람의 인슐린 DNA 유전자가 들어가겠지? 그럼 이제 집어넣어서 했을 때 여기 붙여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에는 붙이는 접합 효소가 필요하다. 리게이스. 그래서 접합 효소로 해서 붙여. 그러면 요 놈이 뭐야? 대장균에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가 들어갔잖아. 재조합된 DNA야. 그 얘를 대장균 안에 집어넣어줘. 그럼 대장균이 증식하겠지. 그럼 증식하는데 뭐야? 자, 인슐린을 만드는 유전자가 들어가 있잖아. 대장균이 뭘 만들어? 인슐린을 만들어. 이거 뒤에 또 나와. 2학기 파트에 또 나와. 자, 그러면 사람의 인슐린을 대장균이 만드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 뭐야? 유전 체계가 사람이나 이 대장균이나 똑같다는 얘기잖아. 왜 똑같을까요? 대장균의 조상과 사람의 조상은요, 같은 조상이에요. 공통 조상이라는 얘기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은 기본적으로 공통 조상, 하나의 조상에서 시작이 됐다. 그 하나의 처음 되는 공통, 최초의 조상을 뭐라고 한다? 루갈이라고 한다. 루카. 자, 루카라고 한다, 루카. 어쨌든, 자,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효소라는 것이 이 생명체 안에서만 효소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생명체 밖에서도 이렇게 다양하게 우리는 효소를 이용할 수가 있다. 왜? 효소는 단백질 덩어리니까. 그것이 효소가 작용할 수 있는,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 환경만 주어진다면 생명체 밖에서도 효소는 작동할 수가 있다. 알겠지? 하지만 생명체 밖이니까 얘가 동화나 이화 작용은 아니라는 얘기야. 꼭 기억해. 동화나 이화는 반드시 어디서 일어난다?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야 동화, 이화라고 얘기를 할 거야.